드디어 세수익 기준서의 규정을 보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어요. 큰 그림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큰 그림을 요약해 드릴 건데요.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뭐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빅픽처인데요. 네, 이 그림들을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익숙하시죠? 네, 이미 보신 그림이고요. 이 기준서의 구성이었고 이미 봤으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준서, 결론 도출 근거, 적용 사례로 구성된다라는 부분을 간단히 보셨죠? 그 다음은 적용 범위 그림입니다. 적용 범위, 역시 말씀드린 그림입니다. 세수익 기준서의 이름이 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었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그래서 모든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된다. 모든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외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다른 기준서에 고객과의 계약이 규정되어 있으면, 다른 기준서에 고객과의 계약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 다른 기준서를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세수익 기준서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죠. 다른 기준서가 우선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비화폐성 교환 같은 경우는 거래의 실질이 없는 케이스예요. 이 경우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수익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를 했어요. 이 고객이 누구인지, 계약이 무엇인지는 잘 봐야 된다. 그래야 적용 범위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객이 누구인지, 계약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미에 이렇게 서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이 누구인지에 대한 서머리를 정리해 놨는데요. 고객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획득하고 대가와 교환하기로 계약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앞선 설명해 드린 부분들도 물론 잘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결국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서머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실 때는 최대한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억할 부분은 서머리에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5단계법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빅픽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새로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읽어보시고 이렇게 중얼거려 보시면서 이렇게 좀 입에 붙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실 겁니다. 새로운 용어는 참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계약의 식별 단계입니다. 큰 그림, 큰 동그라미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의 식별 단계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는 단계이고요. 아까 고객, 계약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약을 생각을 해보면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둘 당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당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계약에서는 암묵적인 계약까지도 포함을 해요. 암묵적인 계약까지. 그래서 기업이 계약서에 작성해 놓지는 않았지만 계속 다른 걸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전체 의무에 식별을 해야 돼요. 네, 전체 의무에 그 서비스 제공을 식별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이 계약이 식별된 계약에 대해서 이 2단계에서 수행 의무를 식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의무를 식별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행 의무의 식별입니다. 수행 의무의 식별.
그래서 계약에서는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들이 발생하잖아요. 계약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들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의무들이 이렇게 구별될 때 수행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별되는입니다. 그래서 구별될 때 이렇게 쪼개서 회계 처리를 해요. 이렇게 쪼개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보통 예를 많이 드는 게 핸드폰 구매와 통신 서비스를 함께 계약한 경우입니다. 핸드폰 구매와 통신 서비스를 함께 계약한 경우. 네. 그러면 우리 보통 핸드폰 따로 사실 수 있으시죠? 통신 서비스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각각의 의무들은 구별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계약을 했어요. 전체 계약으로 식별이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구별된다. 그래서 쪼개서 수행 의무로 각각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되셨죠?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하신다면 이 구별되는지를 볼 때는 이 계약 측면에서 구별되는지, 효익 측면에서 구별되는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이 구조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별되는지는 계약 측면에서 구별되는지, 효익 측면에서 구별되는지 모두 보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의 산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이 거래 가격의 산정입니다. 거래 가격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계약 전체의 예상 대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전체에 대한 거래 가격을 결정을 한다. 이 계약 전체에 대한 거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거래 가격이 생각보다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변동대가 추정이고요. 이 변동대가 추정에서 또 유의하실 게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 검토 단계가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거기까지 보셔야 돼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슈들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 가격 산정에 대한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 보통 세수익 기준서 하면 수행 의무에 너무 포커싱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거래 가격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전체 계약에 대한 거래 가격을 산정을 했다면 수행 의무에 대한 거래 가격도 배분을 해야 되겠죠. 전체 계약에 대한 거래 가격을 산정을 했다면 수행 의무에 대한 거래 가격도 배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핸드폰 단말기,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로 이 전체 계약의 거래 가격을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 우리 핸드폰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는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있다라고 볼게요. 그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가격, 이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이 전체 거래 가격을 배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그런데 이 시장에서 그 가격이 측정되지 않는다면 추정을 해야 되겠죠. 또 추정하는 방법을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가격도 수행 의무 단위로 배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수행 의무가 이행이 되면 핸드폰 단말기에 통제를 이전하면 수익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핸드폰 단말기에 통제를 이전하면 수익을 인식하는 5단계입니다. 제가 계속 통제를 이전한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네, 예전에는 위험과 보상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제를 이전하면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통제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5단계에서 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진행 기준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진행 기준의 요건을 공부하게 돼요. 5단계에서 진행 기준의 요건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계약의 식별. 일단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구성을 해놨는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첫 번째 이 식별 기준, 검토, 계약 범위,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로 부분이 각 장의 큰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1장이 식별 기준이고요. 2장이 검토, 3장이 계약 범위, 4장이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방향이 있죠. 이 괄호 방향. 특별한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 경우나 이런 특별한 사항 예외가 없다면 1.1 소주제가 승인이고요. 1.2 소주제가 회수 가능성, 1.3 식별, 1.4 상업적 실질, 여기는 3장이죠. 3.1 계약 기간, 3.2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찾아보고 싶으실 때 쉽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요 내비게이터가 달려 있어요. 지금 아까 회수 가능성 1.2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그림이 각 장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각 장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를 보는지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는지를 그 전체적으로 잊지 않으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약의 식별을 보고 있는데 그 계약의 식별에서 계약 기간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주제를 보는지를 기억하고 보셔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회수 가능성 여기에 대한 서머리가 아니라 리뷰 프레임이 들어있죠. 서머리가 아니라 리뷰 프레임이에요. 그거 좀 보시면 대가를 받지 못할 때 기업은 반품할 수 있는가? 낮은 대가를 수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계약 개시 시점에 개별 계약에 대한 변동대가 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 다 질문으로 되어 있죠. 다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익기준서는 과정의 기준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수행했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문서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과정을 이렇게 질문으로 담아놨어요. 그게 지금 리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뭐가 우리 기업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실 수 있고요. 적어도 이 항목만큼은 검토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1단계 이렇게 간단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별 기준에서는 승인, 회수 가능성, 권리와 의무의 식별, 상업적 실질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별 기준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이 계약의 식별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단 9가 이 식별 기준을 정리해 놓은 기준서가 문단이거든요. 문단 9가 이 식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문단 9가 충족됐을 때,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문단 15를 보고 거기서 충족될 때는 어떻게 하고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이 이 검토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 범위인데요. 거기서 보는 게 계약 기간과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는 이유는 어디까지 공시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어디까지 식별되는 계약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결합이에요. 결합. 아까 수행 의무를 보셨잖아요. 수행 의무는 개념상 전체 계약상 의무를
쪼개는 개념이었어요. 전체 계약상 의무를 쪼개는 개념이었는데 여러 건의 계약이 있는데 얘네들이 뭉쳐서 보는 게 맞는 상황도 있죠. 합쳐서 보는 게 맞는 상황도 있는데 그때 보는 게 지금 이 결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지만 하나로 봐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 그게 결합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1단계 내용까지 보셨고요. 자, 2단계 수행 의무의 식별입니다. 2단계 수행 의무의 식별. 2단계는 요 한 문장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한 문장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해 드린 게 구별되는 이었죠. 구별되는.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뒤부터 보셔야 돼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 이게 계약이죠. 네. 아까 식별된 의무, 계약에서 식별된 의무가 이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에서 구별되면 수행 의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계약에서 구별되면 수행 의무다. 그래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수행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되는지는 효익 측면에서 구별되는지 계약 측면에서 구별되는지를 봐야 된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효익 측면과 계약 측면 모두 봐야 된다. 모두 봐야 된다. 강조해 드리고요. 제가 서머리를 계약 측면의 구별에 대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네,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 항목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1년에죠. 1년에. 1년에는 근데 괄호가 되어 있어요. 괄호. 이건 일종의 예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규정이 예외 규정인지 보셔야 되겠죠. 그림을 보시죠. 이 계약,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구별이 돼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따로따로 쪼개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따로따로 쪼개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별되는 이 1년의 의무들이 이 1년에 구별되는 의무들이 실질적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진행 기준을 다 각각 적용을 하고 또 진행률 같은 진행률로 또 측정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하는 실익이 별로 없겠죠. 네. 그때 이 1년에 구별되는 의무들을 하나의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해라.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의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해라. 라는 게 이 예외 규정입니다. 원칙은 구별되는 의무들은 다 하나의 수행 의무예요. 각각이.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실질적으로 같은 1년에 구별되는 의무들은 하나의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예, 수행 의무의 식별. 네, 여기까지 잠 보시고요. 3단계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